지금의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는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다. 윤 총장 나팔수 역할을 언론이 좀 하지 않았냐. 6에서 7%는 윤석열 개인표가 있다. 윤석열 검찰의 명운이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 달려있다. 매주 월요일 대한민국 정치판을 발바닥이 닿기도 전에 꿰뚫어본다는 박시도사, 박시영 도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관련 준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도사님 본업이 더 바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박시도사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회사 일을 하니까 여론조사도 하고 정치 네. 컨설팅 합니다. 네. 유튜브도 하고 좀 네. 바쁘긴 합니다. 네, 네. 정말 뭐 많은 걸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공 분야 네. 여론조사 관련해서 저희가 네. 또 준비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차기 대선 지지율이 막 오락가락해서 굉장히 보도도 많이 났고 논란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 조사 방식 차이만 있다고 해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면 이거 여론조사 결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 예. 일리 있어요. 말이 더 되는데요. 보기 방식이 이번에 많이 달랐습니다. 보기 보기 방식이요? 방식도 달랐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후보들을 불러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선택지가 달랐어요. 한길 리서치에서 높게 나왔잖아요. 네. 윤석열 총장이 후보가 6명밖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버튼을 누르는 ARS 방식이다 보니까 네. 없음, 잘 모르겠다, 기타 후보 이걸 의무적으로 선관위에서 넣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9개 버튼 중에 3개는 빠져나가고 후보를 6명 만듭니다. 아, 그런 그래서 게 이낙연, 있구나. 이재명, 예. 심상정, 진보 쪽 빼고 네. 나머지 중에서 그래도 보수 쪽에 좀 지지율이 나오는 사람이 홍준표, 안철수 그리고 윤석열. 네. 그러니까 세 분만을 넣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쏠림 현상이 나왔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 후보가 없었어요. 한 명도. 아,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후보가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몽땅 빠지다 보니까 더 윤석열 총장 쪽으로 쏠렸구나. 쏠렸어요. 아, 얘기를 그러면 듣고 보니까 수요일 결과 윤석열 뭐 돌풍이다, 신드롬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네. 전혀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네요. 일단은 2012년에 거세게 불었던 안철수 신드롬 네. 기억나시죠? 아, 네네. 대단했습니다. 그때보다는 약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바람은 불긴 불었습니다. 태풍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센 바람은 불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왜 제가 안철수 신드롬하고 좀 비교하냐면 지금의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는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다. 언론이 여론을 좀 만든 측면이 좀 있습니다. 윤 총장 나팔수 역할을 언론이 좀 하지 않았냐. 너무나 띄워줬다. 이런 어떤 느낌이 좀 들고요. 그래서 네. 경쟁력 자체가 과잉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의 이 현상을 너무 낮게 보면 안 됩니다. 경쟁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수 세력의 집권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네. 윤석열 개인은 좋다. 이런 층이 꽤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게 윤석열 개인표라고 보여지는데 적어도 6에서 7%포인트는 있는 것 같아요. 6에서 7%는 윤석열 개인표가 있다. 그러면 보수 정권이 무조건 다음에 정권을 교체했으면 좋겠다. 확실한 보수성의 지지 성향을 가진 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윤석열 개인표가 얹혀지면 굉장히 파괴력이 있죠. 그러면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보기에는 충분히 위협적인 존재로 윤석열 총장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윤 총장의 잠재력이 있다는 건데, 근데 윤석열 총장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뭐 자기 이름 빼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의지 아직도 유효한 거죠?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아, 바뀌었어요? 대선 생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과거 예전에는 윤 총장을 여론조사에 대선 지지도에 이름을 넣으면 네. 검찰 측에서 이름 좀 빼달라. 네. 이게 점잖게 네. 권유를 했거든요. 네, 네. 여론조사 기관에. 네. 근데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네. 그런 연락이 없어요. 뭔가 좀 즐기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고로 지지율에 취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만에 하나 대선에 직행하고자 한다면 네. 넘어야 할 고비가 많습니다. 저는 4가지라고 봅니다. 그동안 3가지 예를 많이 꼽았는데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신경 많이 쓰셨네. 첫 번째는 추미애 장관의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뭐냐면 추 장관이 지금 수사지휘권 발동했죠. 네. 윤 총장 가족과 관련된 본인과 관련된 측근과 관련된 감찰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나오냐? 이게 첫 번째 고비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고비는 조국 전 장관의 재판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유례없는 수사를 했습니다. 거의 탈탈 털었죠. 압수수색만 70회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의 명운이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 달려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활이 걸린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윤 총장한테는 굉장히 치명타가 가해질 거다. 그렇게 네. 보여지고요. 세 번째 고민은 국민의힘의 견제를 넘어서야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윤석열 총장을 막 띄워줬어요. 그렇죠. 사실상. 예. 그런데 너무 높게 나와. 그래서 지금부터는 약간 견제구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부 잠룡들을 띄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뭔가 견제하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 고비는 뭐냐? 검증의 고비를 넘어야 한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국가 의제, 중요한 의제들이 많죠. 외교 안보, 경제 의제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 각종 또 정치 현안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뭐냐? 잘 알고 있느냐? 그래서 정치인으로서의 자질 이 부분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검증 국면을 통과를 해야 본격적으로 대선에 가는 문이 열린다. 네. 자, 윤석열 총장의 고비가 4가지나 되네요. 이 고비가 참 많습니다. 네. 이런 윤석열 총장을 위해서 또 점괘 한번 뽑아주시죠. 네, 오늘도 음악 점괘를 준비했습니다. 음악 갑니다. 음악 큐!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네. 어우, 굉장히 좋은데요? 아. 네. 노래 들으니까 좋죠? 네. 어떤 의미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가사 죽이지 않습니까? 대선 꿈 누구나 꿀 수 있습니다. 최욱 씨도 꿈 꿀 수 있어요. 네. 보세요. 네. 잘 안 되겠지만 윤 총장도 꿈을 꾸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대선 꿈을 꾸고 있다면 네. 본인의 힘을 좀 키워야 한다. 그동안에는 지금까지 지지율은 본인 힘만으로 올라선 것 같지는 않다. 네. 반사익, 국민의힘의 반사익. 왜냐하면 유력 주자가 없기 때문에 윤 총장으로 쏠렸고 또 한 가지는 언론이 집중적으로 좀 보도해준 그 혜택도 누렸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로지 본인의 힘만으로 서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총장은 정치적 중립, 정치적 독립을 매우 강조하는 분인데 지금 이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되는 이 상황 어쩔 굉장히 수 없다. 아이러니하네요. 네,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그 음악 점괘로 남진의 나야 나야 나 이것도 준비하셨다는데 우리가 킬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박시도사 고맙습니다. Stay